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말이죠. 저희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Workhorse Group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말이죠. 단순히 제가 분석한 것을 기반해서 의견을 나열한 거에 지나지 않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영상의 목적은 투자 추천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목적에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Workhorse Group은 23.62달러이고요. 한 달 만에 24.68% 그리고 6개월 만에 1322.89%가 오른 어마무시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말이죠. 이 회사는 Workhorse Group designs, manufactures, builds, sells and leases battery electric vehicles and aircraft in the United States라 되어 있습니다. 워크호스 그룹은 말이죠. 미국에서 항공 쪽과 그리고 전기 차량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디자인도 하고요. 제작도 하고 만들고 그리고 팔고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소개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디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차량 쪽과 에비에이션 쪽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에비에이션은 비행기 쪽이 아니라 드론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이 회사의 그런 수익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말이죠. 제가 SEC 가버먼트 홈페이지에서 따온 그런 수치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일단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Automotive, Aviation, 그리고 Other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Automotive는 차량으로서 여기 보시면 C650 그리고 C1000이라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C450도 있고 다른 모델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C650과 C1000을 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로부터 나온 그 매출액은 85,000불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에비에이션 쪽에 대한 매출액은 하나도 없고요. 일단은 부서만 있을 뿐 특정한 매출액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Other의 경우는 그냥 Other로만 적혀 있었고 여기서 나온 매출액은 6,942달러 해서 총 토탈 91,942달러를 기록을 했네요. 이번 분기 때. 우선은 Automotive가 이 총 모델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8%는 Other 그리고 Aviation은 지금 0%로 아직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Workhorse Group이라는 회사는 6개월 동안 자그마치 1322.89%나 오른 엄청난 괴물 같은 회사인데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Workhorse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말이죠. 작년에 우선 Workhorse가 롤스타운 모터스에게 라이센스비로서 12.2밀리언 달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Workhorse는 롤스타운 모터에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 10%가 자그마치 1빌리언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Workhorse가 상승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말이죠. Workhorse 그룹이 FMVSS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패스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FMVSS는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인데 이 자동차를 운행하기에 안전한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C650과 C1000 모델이 전부 다 통과를 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our FMVSS testing confirms that the design, construction, performance and durability of our all-electric 650 and 1000 cubic foot C-Series delivery vans meet federal requirements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FMVSS를 성공적으로 끝마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디자인이라던가 그리고 제작, 성능 그리고 내구성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제시한 그런 조건을 전부 다 만족시킨 것을 확인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이죠. Workhorse secures 70 million financing from institutional investor에 적겠습니다. 70밀리언 달러를 이제 투자를 받았다는 뜻이고요. 이 투자액은 2023년 July 1st까지 갚아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Workhorse라는 그룹은 신생 그룹이고요. 돈을 이 투자를 받았으니까 이 투자금으로 더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말이죠. 이렇게 UPS나 DHL 그리고 FedEx와 같은 이런 커스터머들이 있고
이 시장이 자그마치 18빌리언 달러나 되는 그런 시장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샘플 커스터머스를 보시면은 DHL, FedEx 그리고 UPS가 나와 있죠. 참고로 이 아마존이나 월마트 쪽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월코스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에 대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서 이 폭발적인 성장이 실제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매출액 현황인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매출액이 2020년 2분기 때는 9만 1,000달러를 기록했고요. 2020년 1분기에는 84,000달러를 기록을 했네요. 2019년 4분기 때는 클릭하기가 힘드네요. 22,60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매출액을 보시면은 굉장히 매출액이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cost of the revenue, 이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눈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2분기 때는 1.51 밀리언이 들어갔습니다. 2020년 1분기 때는 1.75 밀리언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gross profit을 보시면은 계속 마이너스라는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이 매출액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실제로 만들어진 이 매출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요시 보는 이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이 workhorse라는 회사는 현재 gross margin이 거의 없습니다. 즉 비즈니스 쪽에서 만들어내는 수익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 profit margin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14만 2,842%나 됩니다. 이 뜻은 회사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만들어지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는 조금 걱정이 될 만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밸런스시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비교적 나쁜 실적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실적을 이끌고 갈 만큼 그런 캐시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우선 2020년 2분기를 기준으로 월코스는 캐시로 26.20 밀리언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1% 보유를 하고 있네요. Non-current investment 같은 경우는 13.17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총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말이죠. 약 39 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current debt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돈으로서 자그마치 95.96 밀리언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payable 같은 경우는 2.06 밀리언 달러로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은행이 아닌 거래처에게 내야 되는 돈이 되겠고요. 조금 이상하게도 non-current debt가 783K 밖에 되지 않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가 12개월 이후에 내야 되는 돈으로서 보통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non-current debt가 굉장히 작고요. 이 current debt가 굉장히 많은 점은 조금 다른 회사들이랑은 달라 보입니다. 어쨌든 workhorse는 이 current debt를 12개월 안에 갚아야 되고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액으로 따지면은 39 밀리언 달러밖에 없는데 이 current debt를 갚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프리 캐시플로우 부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렇게 9만 1,000달러를 기록했고요. 지금 마이너스 10 밀리언 달러가 프리 캐시플로우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은 말이죠. 만들어낸 이 매출액에서 other expense라던가 operating expense 그리고 이자, tax 이런 거 뗄 거 다 떼고 결국은 내 손에 뭐가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났다는 뜻은 회사에서 적자로 계속 돈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간 돈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회사가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비록 다른 분기에 비해서 그래도 프리 캐시플로우가 향상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10 밀리언 달러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재무제표가 안 좋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여기 Net Cash Flow Burnout Risk라고 해가지고 갖고 있는 현금을 전부 다 소진하는데 얼마가 걸릴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7개월로 지금 갖고 있는 이 현금을 전부 다 소진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7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회사가 계속 돈을 빌리고 한다면은 더 이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넓어지겠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으로는 7개월밖에 버틸 힘이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Earning per share 부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PS라는 부분은 말이죠, 주가와 굉장히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EPS가 상승하면요, 주가도 상승하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데요. 현재 EPS를 보시면 말이죠, 2020년 2분기 때는 기관이 마이너스 0.11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나온 EPS는 마이너스 1.76달러였죠. 한 주식당 벌어들이는 돈이 마이너스 1.76달러를 했다는 점입니다. 즉 잃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2020년 3분기 때는 마이너스 0.10달러를 하고 있고요. 2020년 4분기 때도 마이너스 0.10달러를 지금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공매도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6개월 사이에 1000% 이상이나 오른 만큼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한 주식인데요. 그런 만큼 공매도가 높은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3.14%로 공매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뜻은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요. 공매도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 높은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월크호스 투자자시라면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기관들의 의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세이와 베어세이가 있죠. 먼저 이 주식을 추천하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말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흐름은 뭐 보통일 것 같은데 짧게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칠 것 같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bear say 측면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mpany is fine. The stock has just gotten ahead of itself. 회사 자체는 그래도 괜찮은데 주가가 너무 크게 올라버렸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Workhorse is an extremely overvalued stock with no revenue, heavy losses, and dysfunctional business로 적혀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심하게 적어놨는데요. Workhorse 쪽이 좀 크게 고평가되어 있고요. 실제로 만들어내는 매출액은 없으며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회사이다 라고 적어놨네요. 이번에는 Workhorse의 밸류에이션을 이 Price to Sales Ratio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rice to Sales Ratio는 지금 만들어내는 이 매출액 분의 현재 주가를 하면 나오는 게 Price to Sales Ratio입니다. 밸류에이션으로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레비뉴를 보시면 말이죠, 2020년 2분기 때 만들어낸 매출액은 91,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분기 때 만들어낸 매출액은 84,000달러가 되고요. 그러니까 1분기와 2분기의 매출액을 비교해 보시면은 7,000달러 정도밖에 상승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Price to Sales Ratio로 보면은 아까 제가 매출액 분의 주가라고 했죠. 분명히 1분기 때는 1281이라는 어마무시한 Price to Sales Ratio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는 몇 배나 되죠? 이게 자그마치 5배 이상에 육박하는 7094의 Price to Sales Ratio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매출액은 7,000달러밖에 늘지 않았는데 Price to Sales Ratio는 7배나 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면요, 실제로 매출액이 그만큼 늘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잘 받쳐줘야 되는데 이 분자에 있는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Price to Sales Ratio 또한 엄청나게 오른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매출액은 1분기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Price to Sales Ratio는 7배 가까이 올랐다는 점이죠. 그럼 분모는 그대로 있는데 분자인 이 스톡 프라이스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크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기대치를 Workhorse라는 기업에 얹어놓은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이유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의 큰 이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US Postal Service Contract라는 6.3조짜리의 수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짧게 줄이면 USPS라는 것이 됩니다. 이 Workhorse라는 회사만 입찰에 참가한 게 아니라요. 마힌드라 그리고 오시코시, AM General 그리고 모르간 올슨이라는 회사까지 총 5개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입찰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요. 6.3조에 대한 수주를 얻게 되는 셈이고요. 이거에 대한 그 기대심이 지금 월크홀스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크홀스 쪽이 US Postal Service 컨트랙트를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어간 이유는 조금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월크홀스라는 회사는 오하이오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 캠페인을 벌이는 이 오하이오주 또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 중에 한 개입니다. 오하이오 쪽을 트럼프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하이오에 위치하고 있는 이 월크홀스 쪽에 이 US Postal Service 컨트랙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일전에 오하이오 쪽에서는 이 월크홀스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로스타운의 공장을 오하이오 공장에 다시 열게 해줬고요. 이럼으로써 오하이오 쪽의 민심은 어느 정도 얻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가 아닌 위스콘신이나 버지니아 쪽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 중에 한 개거든요. 오시코시나 모르간 올슨의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위스콘신 쪽이나 버지니아 쪽에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월크홀스 그룹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봤을 때 월크홀스는 안 좋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프라이스 세일스 레이쇼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 너무나 비싼 상태에 있다라는 부분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더해서 US Postal Service Contract라는 부분의 기대감이 지금 이렇게 6개월 만에 1322%의 상승률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새로 들어가신다면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폭은 적고 오히려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재무제표가 좋지 않으니까 조금 보수적인 움직임을 취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월크홀스에 대한 리뷰는 끝마치겠고요. 앞으로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